네,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평양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첫 만남을 갖고 오찬 이후에 첫 번째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군사긴장 완화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5개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반년이 안 됐는데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나게 되는 건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일단 큰 틀에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새로운 남북 관계는 시작은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북미 관계가 교착이 되면서 예. 미래를 향해서 보다 빠르게 지금 진전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새로운 시작은 했지만 또 새로운 미래도 열어야 되는데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남북 정상 간의 의견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기대감도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슬로건이 새로운 미래라고 아무래도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차이점을 저희가 좀 알고 싶은데 다른 정상회담 때와 비교를 해서 이번 3차 정상회담은 또 여러 방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요목조목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비핵화 문제는 예.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 정부하고는 그 협상하지 않겠다,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예. 이런 입장이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협상할 문제지. 예. 우리 정부하고는 이 협상을 그 주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비핵화 문제를 우리 정부도 중요한 당사자로 인정을 해주고 예. 오히려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고 또 역할을 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사실은 과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그 강조를 했지만은 사실 예. 좀 공허하게 들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북미 간의 대화다, 북미 간에 의해서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타결될 문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주체가 됐다는 거, 액터가 됐다는 거, 예. 액터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세 번째 만나다 보니까 뭐 과거에 정상회담이 있었던 뭐 서로가 어떤 기싸움이라 그럴까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서도 과연 당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를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양에 도착하게 해서도 과연 우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 예. 그런 우려를 할 정도로 이제 사전에 뭐 어떻게 보면 긴장도 많았고 기싸움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일체의 이제 허례 의식을 이제 생략한 채 바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겠다. 예. 예. 이제 그만큼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이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겠죠. 아.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주요 일정을 생방송으로 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든 남북 회담 과정들을 지켜보면 뭐 비공개주의라 그럴까요? 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그 숨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꼭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북쪽에서 이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일정을 다 보여주겠다, 생방송을 보여주겠다. 예.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이전보다는 좀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미도 있고요. 예. 예. 이전보다 좀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뭐 결코 부끄럽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상회담 하겠다는 부분 예. 또 북한이 자신들의 발전을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참 국민들이나 예. 또 전 세계에 좀 보여주겠다 그런 의도를 좀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정상회담 지금으로서는 두 번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에 따르면 둘째 날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공동 기자회견은 뭐 당연히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새로운 선언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 뭐 평양 선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판문점 선언이 기본이 돼서 그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이제 그 이행을 점검하고 더 촉진하는 문제, 그 선언 예. 이행을 촉진하는 이런 주제들이 이번에 다뤄지기 때문에 예. 평양 선언 이런 게 나오기보다는 저도 이제 공동 기자회견은 그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그 시점이고 예. 또 이번에 논의되는 주제가 이제 비핵화 문제라든지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이산가족 상봉의 어떤 획기적인 진전 부분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런 그 의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 판문점 선언 때도 예. 공동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때도.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더 형식을 갖춰서 아마 주요 합의들을 이제 밝히지 않을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예. 어떻든 공동 기자회견은 뭐 이루어지는데 그 합의 내용 또는 합의 수준이 이제 얼마나 진전된 것이 나오느냐, 그게 예. 이제 저희들 관심사인 거지. 예. 공동 회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공동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상상하기에 양국의 정상이 앞에 나와 있으면 기자들이 질의응답 같은 것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전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나서. 지난 이제 예.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할 때도 예. 일방적으로 발표만 했죠. 사실 그렇죠.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예. 그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이번 그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조금 더 공개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차피 우리 이번에 남측 기자단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했을 때 뭐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는 좀 더 국제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겠다. 예.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들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그 입장을 계속 그 견지해 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난 4.27 때는 처음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고 좀 긴장도 했을 것 같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평양은 본인의 안방이라 할 수 있는 데고 예. 그리고 또 남북한의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이 뭔가 진전돼 있고 또 본인이 볼 때도 이런 진전된 구상을 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또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예. 우리가 일반적인 예. 어떤 그런 공동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런 새로운 모습들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임종석 실장이 오늘 언급한 것 중에 남북관계 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문점 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것이 국회 비준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어서 그건 어떻게 한번 보시는지요? 굳이 이제 비준 동의는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미 넘긴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지금 과거에도 남북 정상이 만나서 많은 합의와 선언을 해왔는데 예. 제대로 이행이 안 되온 그런 그 전례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합의는 많은데 계속 이행만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를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도 남북한 정상이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은 반드시 관철한다, 예. 약속을 준수한다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판문 선언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 정상이 만나서 이런 그동안 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을 문제점이 뭔지 예. 그럼 앞으로 이걸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내적인 또는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뭔가 이 안전장치가 만들어지면 예. 이 판문점 선언이 더욱 이렇게 견고하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국회의 그런 역할을 이미 많이 밝혀왔던 거고. 예. 근데 여러 가지 이견 차이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요번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합의들이 나온다면 예. 특히 비핵화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조치가 나오면 뭐 야당 쪽에서도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까 예. 또 이렇게 또 보는 거죠. 예. 네. 그 판문점 선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북한 언론에서도 오늘 이에 대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에서도 굉장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이제 과거에 1차,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 일종의 이제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지도자가 합의한 문서인데 예. 이 문서가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걸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혔던 거고 네. 이번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이든 뭐 이제 비핵화든 한반도 평화 체제든 이 판문점 선언이 이행돼야 예.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한반도 평화 또 번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남북관계의 미래를 전망할 때 이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이 선언의 내용에 기초해서 모든 은행을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금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거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 제대로 해야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최종 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판문점 선언은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흔들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문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비핵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제 중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미국이 이 어느 정도 만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그런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이번 회담을 통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지난 특사단 방북을 통해서 예. 이제 우리 정부가 아마 그 중재안이라는 것을 북쪽에 이미 이제 건넨 상태죠. 예. 예. 그 중재안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의 뜻을 밝혔던 거고, 예. 그래서 그 또 일부 메시지는 이제 미국에 전달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예. 전달했죠. 네. 그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중요한 예. 부분은 북한이 이전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예.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그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나와야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고,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체제 안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예.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남북 간 또 북미 간 한미 간에 지금 이렇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핵심적인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확고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 역할이 있는 거죠. 예. 예. 우리는 이제 미국 입장도 잘 알고 북한 입장도 잘 알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중재안에 대해서 예. 북한이 수용해야만이 우리가 남북한 모두가 이제 좀 지속 가능한 평화 번영의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많은 이제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지만 예. 북한이 지금보다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예. 이런 수레바퀴가 이제 한 발짝 진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물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도 또 이제 이런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주인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핵화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얼마나 그걸 이제 확고하게 수용할 것인지 예.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거고 그게 그런 입장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대통령은 다음 주에 열리는 그 유엔 총회에 가서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 뭐 또 협의를 하게 되겠죠.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가 어떤 식의 결과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예. 거죠.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진전된
중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재안이 그러니까 뭘까요?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뭐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 뭐 언제까지 진전된 비핵화를 하겠다라든지 뭐 미래 핵,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던데 임 교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 중재안이 그러니까 뭘까요? 일단 이 이제 북한의 입장은 예. 미국의 상한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예. 그 상한 조치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종전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신고, 검증 그리고 폐기라는 이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 조치가 있는데 우선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고가 신고. 얼마나 네. 이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하겠다는 걸 그런 진정성이 잘 담겨져 있느냐 이 예. 부분이거든요. 예. 그 신고라는 게 가장 초기 단계 조치긴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보다는 좀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예. 제가 그 예상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이 신고가 이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되어야 예. 이제 다음 단계 검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계속 요구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ICBM과 핵 탄두와 관련해서 예. 다는 아니더라도 예. 일부라도 초기에 이제 어떻게 그 해외 반출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할 수는 있지만 예. 신뢰가 뒷받침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신뢰라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신뢰의 이제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제 종전선언 조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계속 제재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어떻게 이제 완화해 주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신뢰를 보여주느냐, 그게 예.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예. 그게 또 미국이 아니 북한 쪽이 원하고 있는 상응 조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 이제 어렵게 보이지만 이제 저희들 볼 때는 이게 어려고 어떻게 보면 쉽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예. 결국 신뢰 부분만 서로 교환이 잘 된다면 이 한 걸음만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 뭐 비핵화가 또 완성이 될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내일 두 정상의 만남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내일 오전에 8시 40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공항을 출발을 해서 10시쯤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가장 이번에도 주목이 되는 점이 이 공항에 두 정상이 만난 첫 순간이 공항에서 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거다. 예. 나오는 게 또 맞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차 정상회담 때는 이제 우리 그 판문점 우리 남측 지역에서 했잖아요. 일단은 남쪽으로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군사 분계선까지 가서 이제 네네. 마중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뭐 열병식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열병식을 하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예.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이제 형식적인 국가 수반이긴 하지만 네. 뭐 누가 봐도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이 저쪽에 최고 지도자라는 것은 예. 돼 있고 예. 아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예. 또 그동안 두 번째 정상회담을 보면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중한 예의 예. 아주 그 또 뭐 깍듯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환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뭐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환대하는 자세 예.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부 지금 생중계를 하잖아요. 예.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다 또 우리 대통령과의 이제 동독한 어떤 우정, 신뢰관계 예.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 이 공항에 직접 나와서 예.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네, 훨씬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번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예. 저는 뭐 개인 연구자로서 보면 예. 그 과거의 이제 정상회담이나 과거의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기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또 뭐 신경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회담 분위기를 많이 좌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짧은 예. 기간 안에 이미 두 번이나 했고 예.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핵심 의제에 집중해서 예.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데 예.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합의가 되면 홀가분하게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관람도 하고 예. 좀 더 이렇게 우정을 다지는 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는 그런 비슷한 장면도 연출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할 예.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정상들은 이제 그 정도 일정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 그 지난번에 판문점에서는 두 영부인 짧은 티타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뭐 특별히 예정된 일정이 있나요? 그 지금 이제 아동병원을 방문하고 예. 또 음악 학원을 간다고 이제 가신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아동병원하고 음악 종합대인데 이게 그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많이 좀 개선된 그 분야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히 이제 교육 시스템이 이제 많이 바뀌어 있고요. 예. 또 아동병원이 이전에 그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이 아동병원다운 아동병원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평양에 아주 그 굉장히 고급 아동병원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고 예. 또 안에 그 아동병원 안에 이제 그 설비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술 장비라든지 치료 장비들이 굉장히 그 좋은 장비들이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북한도 이제는 아동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건강 수준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음악 종합 때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이제 성악 전공을 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설주 여사라든지 또 우리 또 김명숙 여사님도 이제 성악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음악을 주제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지난번에 이제 판문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장면을 예상했는데 그 이설주 여사가 참석하는지 여부가 막판까지 그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두 영부인이 이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예. 또 영부인 간의 그 우정을 또 돈독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수행원단 면면을 저희가 좀 보면 이번에 경제인단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경제인단 면면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한 10여 명 정도, 10명 정도의 네네네, 대기업 그렇습니다. 그 대표단이 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한 17개 기업이 가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던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대기업의 그 대북 진출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게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는 게 워낙 높은 수준으로 지금 부과돼 있고 더군다나 대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게 글로벌 기업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글로벌 기업이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자신들의 그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예. 대북 투자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다만 이번에 보는 메시지는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예. 이제는 우리나라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북한 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경제 협력이다. 그렇죠. 그 메시지를 이제 분명하게 지금 던져주는 거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상대방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경제 발전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베트남이다, 중국이다 이런 어떤 제3세계 진출할 때도 우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상대방 국가의 지도자가 과연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가 지금 어느 정도냐, 예. 그죠? 그리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합되는 외국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놓고 있느냐, 예.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기회들이 많지 예.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비핵화가 진전되면 대기업 입장에서 북한 진출을 이제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 측에서 취해야 될 그런 조건들, 그런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현장 가서 직접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의제들 2박 3일 동안 두 정상의 회담 진행이 될 텐데 이제 보면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전 포인트로 삼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치러지는 3차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예. 이번 결과가 뭔가 우리 경제에도 희망을 주는 어떤 결과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맥락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전보다 얼마나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합의되느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전 조치고 두 번째는 예. 비핵화는 이제 어떻게든 미국과의 문제가 있어서 예. 우리가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남북한만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우리가 지금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러지만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대치되어 있고 예. 또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 문제는 별개로 예. 상당히 진전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게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재가 완화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제재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걸 가정해서 예. 남북 경협의 이제 어떤 점진적인 재개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고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회, 문화, 체육, 교류가 또 이전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있죠. 아. 예. 이산가족이 이제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 그냥 끝났는데 예. 예. 이게 이제 계속 일상적으로 좀 상시적으로 이제 생사 확인이 되고 예. 또 만나고 또 서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이번에 아마 이번에 일정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산 가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남북 정상회담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